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가 빠졌고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9월) 부산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개최됩니다. 낙동강을 따라 강변축제가 열리고 30번째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각종 음악, 미술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 4회째 맞는 의료관광축제가 서구 송도 오션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부산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계획 결정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의 두 가지 핵심 국책 사업이 동시에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가 빠졌고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기재부의 예산기능 분리와 여가부 개편 등이 포함됐지만 해수부 기능 강화 방안은 빠졌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 공간 이동이 아닌 해양행정과 해양사법, 해양산업을 한데 모으는 과정입니다. 북구강로 개척과 글로벌 해양수도 건설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해수부 기능 강화가 빠진 개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합니다. 해양수도 전략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고 해수부의 조선, 해안 플랜트 등의 기능 확충과 복수 차관제 도입 등을 통해서 해수부가 명실상부한 해양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도 논란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 사업 기간을 늘려잡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초 84개월, 2029년 개항 목표에서 크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개항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최근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의 내부 토론을 통해서 공기를 111개월로 연장한다는 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대단히 경악스러운 일로서 원래 84개월의 공기를 위반한 그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오히려 108개월로 제시된 것보다 더 긴 기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두 가지 국책 사업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지역사회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기능 강화와 가덕신공항 정상 개항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과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맞닿아 있는 부산의 두 가지 핵심 국책 사업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9월 부산 곳곳에서는 가을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30살이 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바다미술제가 열리고 낙동강을 따라 사상강변축제와 구포나루 축제가 가을을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오는 20일과 21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사상강변축제가 열립니다. 공단이 밀집한 사상구가 녹색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축제로 인기 가수들의 강변음악회와 강변가요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꾸미는 정원도시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과 댄스 퍼레이드도 흥을 더합니다. 이어 화명생태공원에서는 26일부터 사흘간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열립니다. 이 기간 공원 연꽃단지가 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먹거리 장터가 펼쳐집니다. 또 불꽃쇼와 EDM 파티, 각종 공연을 비롯해 낙동강 나룻배 체험과 생태 체험도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3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17일부터 26일까지 부산을 영화의 바다로 만들고
20일과 21일 북항 친수공원에서는 월드 드론 페스티벌과 함께 부산 재즈 페스타가, 또 26일부터 28일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 락 페스티벌이 열려 부산 가을 하늘을 빛과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한편 27일부터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미술관으로 변신하는 2025 바다미술제가 펼쳐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울경 최초의 의료관광 특구인 서구에서 올해 4번째 맞는 의료관광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송도 오션파크 광장에 무대 설치가 한창입니다. 올해 4번째 맞는 의료관광축제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서구의 4개 대학과 종합병원 등이 공동 주관에 열립니다. 축제장에는 의료관광 특구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전시관이 설치됩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취업 상담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과 의료관광 팸 투어도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몸에 좋은 웰빙 푸드존부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보건 뮤지컬과 키즈 닥터 체험관, 그리고 다양한 건강 챌린지 게임과 의료 상담까지 60여 개의 풍성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의사회와 약사회 등 의료유관 기관이 다양한 건강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건강 토크 콘서트엔 수면 무호흡증과 뇌졸중을 주제로 대학 교수의 특강이 열리고 바른걸음 체형 교정과 심폐소생술 강좌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김나경 명인이 항암 밥상으로 불리는 건강 음식을 선보이고 지역 유망 의료기술 업체의 기기들도 전시 체험할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서구는 폭염이나 우천에 대비해 특설 무대와 관객석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올해 처음 선보이는 푸드존에서는 문화누리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이곳 송도 오션파크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계획 결정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10월 중 열릴 환경부 심의만 남아있어 연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금정산은 낙동 정맥에 있는 국가 주요 생태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다양한 생태자원과 범어사 금정산성 등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갖춘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케이블TV 개국 30주년 기념 2025 케이블TV 방송대상이 열렸습니다. 11일 서울과학기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정부와 방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PP 작품상에는 드라마 부문 TVN 정년이, 예능 부문 채널S 니돈내산 독박투어 등 8개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SO 작품상 보도대상은 LG헬로비전 신라방송의 주소지가 주민센터, 위장전입 부추기나 등 4개 작품이 수상했으며 위장전입 문제를 고발한 LG헬로비전 신라방송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를 짚은 딜라이브 송파 케이블TV 등 4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지역 채널 정규 대상에는 폐광을 문화예술단지로 탈바꿈시킨 정선 3탄 아트마인을 다룬 SK 브로드밴드 강서방송 홍성일 PD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유공자 표창에는 SK 브로드밴드 김창호, 위승환, CNTV 박윤규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케이블TV의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충북 도내 이주 배경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에 참여조차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개인 시간을 쪼개 외국어를 배우고 직접 한국어 교육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완종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이 교실에서 또박또박 단어를 따라 읽습니다. 그 곁에서 발음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건 수년째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온 정유리 교사입니다. 첫 발령지에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만난 정 교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스스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칭찬만 러시아어로 좀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애들한테 해주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개인 시간을 활용해 외국어를 배우며 아이들과 소통 거리를 좁혔습니다. 교과서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어려운 단어는 그림이나 동작으로 풀어내는 등 새로운 수업 방식을 만들어 온 지도 6년째. 아이들이 제가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학교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제가 가르치지 않는 학생들도 와서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하거든요. 정 교사의 수업은 이제 교실을 넘어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화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도움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지 알려준다면 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국어가 익숙해지면서 수업에도 자신감을 얻는 아이들. 정 교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우리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한국어에 대한 뭔가 이런 동기부여를 끊이지 않도록 제가 좀 열심히 돕고 싶고 한 교사의 노력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에 부산시가 재해구호기금 10억 원과 부산의 병입수 순수 365 90톤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임원진도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한편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강릉시 현지에서 물탱크차 3대를 동원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 화명수목원 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화명수목원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생활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하반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항이 환적 화물 운송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AI 기반 환적 자동 운송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 항만 혁신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자동화 셔틀에 실려 움직입니다. 배터리 기반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이 컨테이너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옮깁니다. 무인 자율주행 궤도는 부두와 부두를 연결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부두 환적 자동 운송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친환경 궤도형 이송 장비와 인공지능 운영 관리 기술이 핵심입니다. 2대 한 세트 셔틀이 20피트 이상의 컨테이너를 시속 20km로 빠르고 안전하게 옮깁니다. 항만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AI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본 ITT 그 자동운송 시스템의 경우 이제 완전 무인 자율 주행이 가능한 그런 이제 2대 셔틀이 한 대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오더링이라든지 혹은 또 차량 간격 제어, 배차 제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AI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항은 연간 2,400만 TU를 처리하는 세계 2위 한적 항만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환적 화물인데 특히 부두와 부두를 오가는 타부두 환적이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자동 운송 시스템은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자동화 환적 운송 체계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현장 실증을 거쳐 상용화 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1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백양터널의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계약 만료로 통행료가 없어진 백양터널. 부산시는 유료화를 유지하려다 시민 반발에 부딪혀 한시적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시는 무료화 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백양터널의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석한 통행량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에 그쳤습니다. 당시 부산시가 예측한 증가율 41%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백양터널 통행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일평균 통행량이 8만 2천 대에서 2023년엔 7만 4,500여 대로 지난해엔 7만 2,300여 대로 줄었다고 밝힌 겁니다. 그 원인으로는 만덕 3터널 개통 등 주변 도로 개설로 교통량이 분산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만덕 센텀 도시고속화도로나 화명 초정도로, 승학터널 등이 개통하면 분산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부산시의 신백양터널 민간 투자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근거는 신뢰하기가 어렵고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도로망으로 충분히 교통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민자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이다. 경실련은 또 백양터널 병목 구간 정체 문제는 특정 구간으로 차량이 집중되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입구부 차로 확장이나 스마트 교통관리 도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백양터널 무료화 시 통행량 급증을 이유로 2,500억 원의 민간 투자로 신백양터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고 향후 교통량 추이를 더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깊고 진한 국물이 매력적인 칼국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원조 할머니의 뒤를 이어 3대째 칼국수를 만들고 있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칼국수는요, 1976년도에 할머니가 개업하셔서 50년 차 된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할머니가 만들어낸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할머니가 이북에서 태어나셨었어요. 근데 이북에 태어나시고 6.25 당시에 이제 그 실향민이 되셔가지고 고향 생각이 혹시 나잖아요. 그때 이제 만들어 드시던 그 빨간색 장이 있거든요. 그 빨간 장이 지금 우리 양파 다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전쟁통에 태어나셔서 소아마비로 좀 힘들게 되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국수를 많이 드셨었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게 튀김 우동처럼 튀김을 올려봅시다 해서 올라간 게 튀김가루. 이렇게 두 가지 시그니처가 저희 집의 맛의 포인트입니다. 한결같은 정성과 집밥 같은 따뜻함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류동 사장. 그의 가장 큰 자랑은 칼국수 맛을 못 잊어 수십 년째 찾아오는 단골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저희 친척들이 부산에 많이 사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어린 유년 시절엔 여기 있었죠. 이 집의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뜨거운 국수,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 뜨거운 국물 간이 돼서 올라오고, 비빔면은 비빔면을 또 이 국수가 쫙 또 다 먹어요. 그래서 통으로 같이 먹는 듯한 느낌이 나죠. 면이 부드럽고 이래서 쏙쏙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국물도 너무 감칠맛나고 맛있고, 역시 이제 미슐랭이라서 기대만큼 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는 밀키트 사업에도 뛰어든 류이동 사장. 추억의 칼국수를 맛보고 싶지만 찾아오기 힘들었던 고객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매장에서 먹는 칼국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완성한 밀키트. 탐나지 않나요? 손님들께서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타지로 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오기 곤란하신 분들도 있고 주차도 좀 힘들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밀키트를 개발하게 됐고, 저희는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단골 분들께서 100%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찾았을 때 리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오랜 세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든든히 속을 채워준 추억의 칼국수. 3대째 남다른 신념으로 그 맛을 지켜가는 사장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희 가게가 벌써 5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단골분들이 고마워지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손 잡고 왔던 손님들이 지금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게나 사명감도 커지고 덩달아 행복감도 커지고요. 손님들과 오래오래 소통하면서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해양수산부 확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개편 방향과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지역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해법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